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의 심리 상태가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과 흡사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사고 수습과 잘못된 정보로 분노가 쌓인 데다 죄책감까지 생겨서 고통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특히 실종자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기다림이 절망, 또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희생자 가족들의 심리 상태, 초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누구나 그 가족의 어떤 생사 여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네. 아마도 초기에 심리 상태에서 충분하게 정보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욕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 불신이 지금은 좀 더 진화돼서 일종의 분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상처가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지금 뭐 가족들이 뭐 일종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네. 어떤 심리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당히 불신 상태에 빠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글쎄요. 당사자가 아니다면 그 고통을 직접 얼마만큼인지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희생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고통은 글쎄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족을 잃은 그 분들의 그 심리적 트라우마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의 그 희생자 가족들도 역시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 즉 심리적으로 보면 빅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 희생된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 참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네네. 또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 회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초기에 그 정부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을. 네네. 이런 회피 증상. 그리고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여져서 조기에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또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진상규명이라든가 예. 이런 어떤 과정들을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지 않으면 네네.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책감이라든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이 죄책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고통이 지속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앞서 뭐 가족을 잃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 전반에 대한 후회감이 들고요. 그리고 희생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휘말려서 예. 일상생활로 쉽게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심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유가족들이나 그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심신건강도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오로지 지금 다 희생된 가족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사건 해결이나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자포자기식으로 생활하는 패턴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사고도 좀 수습이 돼야 할 거고요. 또 가족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마음에 받은 그런 상처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예.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게 잘 안 되면은 유가족들은 수사나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은 결국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덜지 못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장기적인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피해자가 받게 될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마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예상될 수 있어요. 이걸 사전에 진단해서 제거하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예. 이분들이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중복적으로 트라우마가 더 강화돼서 결국에는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예측해서 예. 막아주는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당국에서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